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12월 16일이니까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지, 너무 부동산 대책이 8.2 대책, 9.13 대책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이런 날짜로 하는 것보다 다른 이제 명칭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제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정부에서 공언해 왔던 그 방향성 그대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다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특이점은 제가 요 아래 써놨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분들은 필독을 하셔야 되고요.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영상을 보고 나서도 이제 관련 그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 여러 군데서 다운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이번 건 양이 방대하고 매우 디테일합니다. 이번 정부답지 않게 굉장히 디테일해요. 어쨌든 좀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 관한 부분은 투기 과열 지역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LTV 차등 적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40%에서 20%라고 이제 언론에는 나왔는데 그게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9억 이하분에는 40% 기존 그대로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20%예요. 그러니까 9억 넘는다고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해서 기존에 4억 나왔던 이제 그게 2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시가 14억이면은 9억까지는 40%, 나머지 14억이니까 9억을 빼면 5억이죠. 5억의 부분에는 20%, 그 초과분 20%라는 의미 요 뜻이에요. 그러면은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도 기존에 40% 나왔을 때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살 때에는 본인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수 가능자가 줄어들 테니까 고가주택의 가격의 안정화를 바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가 이제 주택이죠. 투기 과열 지역 시가 15억 원 초과주택 주담대 금지, 아예 금지. 금지 약간 쇼킹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대출 요건 강화. 1주택자는 기존에는 2년 내 처분이었는데 1년 내 처분, 전입까지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9억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경우 2년 내 전입이었는데 이것도 1년 내로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라. 실거주 요건 만족 못한 투자자 주담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거죠, 요꼼수. 타지역 전세 살면서 매수하는 이 수요를 감소시키자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중위값은 8.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9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하나 사면 하나 파세요. 아니면 실거주를 하던가. 이게 정부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사적 경로도 금지. 뭔 내용이냐면 기존 공적 전세대출 보증만 제한하였으나 기존에는 허그에서 하던 거죠. 사적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이런 데다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거부할 리는 없으니까 허그 말고도 이제 사적으로도 이 전세대출 자금이 이제 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마금으로써 아파트 시장 자금 공급을 감소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자금 공급이 제한되면 집값을 보합 또는 하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세대출한 돈은 전세 사는 데만 쓰라는 얘기죠. 아니면 기승전 실거주만 하던가. 전세대출 후 시가 9억 원 초과 매입 혹은 2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을 회수합니다.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에는 대출 유지가 되겠는데 이것도 이 조건도 조금 까다로운 데다가 차츰 이 조건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거의 힘든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세대출 더하기 주택 매입 혹은 2주택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자금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얘기는 위에와 마찬가지로 집값을 보합 또는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어려운 거는 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용어도 많고 언론 같은 데서 굉장히 어렵게 아니면 그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쇼킹하죠. 눈에 잘 띄는 이런 15억 금지 이런 거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면 전세 대출 한도는 한마디로 전세 사는 데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실거주를 하던가 이것도 실거주를 하던가 결국에는 다 그런 기승전 실거주를 하던가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크게 나눠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보유세 인상입니다. 종부세 인상, 양도세 인상.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세를 인상을 했는데 대략 0.2에서 0.3% 정도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 고령자 공제율을 높여서 세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2020년 안에 다 정리를 하라는 내용이 뒤에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공시지가도 현실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면 고가주택 보유세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1주택 장기 보유 공제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다른 곳에 전세 살면서 공제받는 방법이 불가해졌다. 실제 실거주 수요자에게만 혜택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 양도세율 증가, 단기적 투기 매력을 하락시키겠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양도세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부터 아주 빨라요. 20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적용하겠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또 나오죠. 2020년까지 다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했고요. 고가주택 자금 출처 전수조사, 그동안은 그 언론에 나온 거 언론에만 어디서 전수조사해서 위축이 됐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부동산 신문 같은데 많이 나오지만 사실 자세하게 내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긴 했는데 해서 필터링하고 맞는 거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떼고 하면은 무슨 한 100가구에 한 가구도 제대로 조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그동안은 실제적으로 한다만 했지. 결과적으로 들어가서 그 처벌까지 받은 케이스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수조사 하겠다는 얘기죠. 전수조사하고 신고 항목 구체화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 금지. 청약 재당첨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 그리고 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사업자 의무 강화. 요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전부 다 당연한 얘기였어요. 이거를 다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 당연한 얘기들은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필독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1주택, 3주택 이상은 현행, 2주택자만 현행 200%에서 300%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뭔 얘기인가 하면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요. 종부세를 만약에 올해 제가 1,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제가 2주택자였습니다. 2주택자는 현행이 200%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아무리 종부세 상한 요인이 많아도 올해 1,00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2,000만 원이 맥스라는 얘기입니다. 한계치란 얘기죠. 더 넘게 나와도 2,000만 낸다는 얘기였어요. 그게 200%에서 300%. 그러니까 현행 3주택 이상만 300%였거든요. 그게 2주택자도 3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0.2%에서 0.3% 올랐어요. 물론 과표상 제일 94억 원 정도 이상이죠. 거기 분들이야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부세로 내시지만 0.2, 0.3이면 어떻게 익스큐즈 하실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 위에 것보다 낮아 보이는데 아니죠. 300%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이었어요. 보통 현행대로였으면 2,000만 원 내년에. 그 후년에도 똑같이 만약에 비율이 적용된다면 4,000만 원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뀌는 건 1,000만 원이 3,000이 되고요. 3,000이 9,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마어마. 여기서 1년 더 가면 네, 이거 뭐 뭐 어쨌든 계속 4년 동안 뭐 승승장구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 때문에 네, 그 다주택자분들 그 주택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 주신 그 그림을 네, 빅픽처를 그려 놓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그래서 뭐 그걸 그림대로 뭐 가족 구성원 뭐 그거나 뭐 여러 가지를 세팅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싹 다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팅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나 일체 이런 거는 뭐 다 날아간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와닿는 부분, 투자자분들 중에는 제일 와닿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뭐 언론에서야 뭐 15억 이상, 15억 해버려야 뭐 눈길을 잘 끌고 그럴 테니까 다 뭐 그런 앞쪽에서 말한 부분이 뭐 주요 내용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는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이쪽이 제일 당연히 보유세 인상이 제일 무섭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채찍만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망했는지 네, 서울에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용적률 완화를 하고 30만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이 부동산 파는 아시겠지만 해야 하는 거고요. 시행을 해야 하는 거고 삽을 떠야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삽 떠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목하셔야 될 건 요 항목이죠. 그 굉장히 양이 많은데 오늘 나온 거 보도자료 그 뒤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서울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제 기억에 뭐 한 40만 개, 40이랬는데 40개 정도에서 90여 개 정도로 이제 지역은 확대가 됐는데 굉장히 당연히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땡겨다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12층에서 뭐 15층 용적률이 풀리게 되니까요.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 제 머릿속에 지금 서울에만 해도 한 7, 8군데가 지금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혜택이 들어가면 네, 혜택 받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 혜택 받는 네, 그 현장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각종 로비라든가 뭐 이런 게 이따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발이 빠르신 분들은 네, 발을 담그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니까 능력이 되시고 정보가 있으시다면 네, 이런 거 저도 지금 몇 군데 떠오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이 빠르신 분들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사면 하나는 시장으로 돌려보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게 한마디로 요 얘기죠. 예, 하나 사면 하나는 시장으로 돌려보내라. 시간은 2020년까지 준다. 2021년에는 한번 보자.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속된 말로 칼춤을 추겠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뭐 대봐야 하는 얘기죠.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말은 시한은 2020년까지다. 그리고 기승전 모든 앞쪽에 나왔던 모든 정책에 한마디로 이제 기승전 실거주 하세요. 실거주 하시고 전세 대출을 받았으면 전세하는 데 쓰시고 딴 데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은 절대 양보가 없다.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약간 눈치 빠른 사람이 있으면 투자할 때는 던져 드릴게 라는 게 요약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앞으로 향후 무슨 뭐 영상을 찍게 되면 그때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